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한번 파헤쳐볼 자료는요. 스노 스튜디오 어시스턴트라는 AI 음악 생성 도구, 그리고 이걸 홍보하기 위한 웹사이트 기획안입니다. 네. 보내주신 스크린샷들을 보니까 와, 이건 뭐랄까 거의 부품 카탈로그에서 원하는 걸 골라서 조립하듯이 노래를 만드는 도구 같더라고요. 정말 흥미로웠습니다. 네, 맞습니다. 보내주신 자료가 크게 두 덩어리인 거죠. 하나는 이 도구의 얼굴이 될 웹사이트의 설계도, 그러니까 리드미 파일이고요. 네네. 다른 하나는 실제 도구가 어떻게 생겼는지 보여주는 여러 장의 스크린샷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저희의 목표는 이 두 가지를 합쳐서 보는 거예요. 이 도구가 어떤 철학을 가졌고 또 사용자의 창작 과정을 어떻게 바꾸려고 하는지 그 큰 그림을 한번 읽어내는 겁니다. 아, 좋습니다. 막연하게 음악 만들어줘가 아니라 음악을 완전히 분해하고 재조립하는 그 과정을 한번 따라가 보는 거군요. 바로 그거죠. 좋습니다. 그럼 첫인상부터 시작해 볼까요? 사용자를 끌어들이는 문 역할을 하는 홍보 웹사이트부터 한번 살펴보죠. 네. 리드미 문서를 보니까 디자인에 굉장히 공을 들인 티가 나요. 모던한 다크 테마, 글래스모피즘 효과, 부드러운 애니메이션 이런 표현들이 나오네요. 그렇죠. 그냥 기능이 이겁니다 하고 나열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우리 도구는 이만큼 세련되고 전문적이다라는 어떤 신뢰감을 주려는 의도가 명확히 보이는 거죠. 특히 이런 창작 도구에서는요, 이런 첫인상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도구를 쓰기도 전부터 사용자한테 어떤 창의적인 영감을 불어넣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듣고 보니 그렇네요. 사용자를 그냥 구경만 시키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반응을 유도하는 장치들도 있더라고요. 어떤 거요? 예를 들어서 패럴렉스 효과라는 것도 적용되어 있어요. 이게 마우스 커서를 움직이면 배경 이미지가 살짝 다른 속도로 따라 움직이는 거잖아요. 아, 네네, 알죠. 이게 웹사이트에 미묘한 깊이감을 줘서 사용자가 마치 3D 공간을 들여다보는 듯한 느낌을 받게 만들죠. 사소하지만 되게 몰입하게 만드는 장치 같아요. 맞습니다. 결국 이 모든 시각적인 장치들은 우리가 만든 도구의 내부도 이만큼 정교하고 강력하니까 믿고 한번 써보세요. 라는 일종의 선언인 셈입니다. 아, 하나의 메시지군요. 네, 이 웹사이트는 단순한 광고판이 아니라 사용자가 경험하게 될 창작의 세계로 들어가는 아주 세련된 관문 역할을 하는 거죠. 그 신뢰를 바탕으로 사용자가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실제 작업 공간은 어떤 모습일지 궁금해지는데요. 네. 보내주신 스크린샷을 보면 그 내부가 정말 압도적이에요. 첫 화면에 1번부터 64번까지 번호가 붙은 알록달록한 사각형 버튼이 격자 형태로 쫙 깔려 있습니다. 바로 그 격자 인터페이스가 이 도구의 핵심 철학을 보여주는 지점입니다. 핵심 철학이요? 네, 음악이라는 거 보통 귀로만 듣는 추상적인 대상이잖아요. 그렇죠. 이걸 눈에 보이는 구체적인 블록, 그러니까 레고 블록처럼 다루게 만드는 겁니다. 이 블록이랑 저 블록을 합치면 이런 소리가 난다는 식으로요. 와, 더 이상 어떤 감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설계도를 그리듯이 음악을 만들 수 있게 되는 거죠. 와. 음악을 레고 블록처럼 다룬다니? 그럼 사용자가 실제로 이 블록들을 가지고 노래 한 곡을 만드는 과정을 한번 따라가 볼까요? 좋죠. 제일 먼저 뭘 해야 하나요? 우선 송폼을 선택해서 곡의 뼈대를 만들어야 합니다. 스크린샷을 보면 인트로, 벌스, 코러스 이런 식으로 곡의 구조를 미리 짜놓을 수 있죠. 아, 집 지을 때 설계도부터 그리는 거랑 똑같군요. 네, 맞아요. 어떤 방을 어디에 배치할지 정하는 바로 그 단계입니다. 뼈대를 세웠으면 이제 벽지를 발라야겠네요. 레퍼런스 메뉴를 보니까 K-팝, 트로트, 발라드부터 재즈, 락, 그런지, 심지어 게임 음악, 유로비트까지 장르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네요. 이게 단순히 선택지가 많다는 걸 넘어서는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의미죠? 이 AI가 얼마나 방대한 글로벌 음악 데이터로 학습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거든요. 아, K-팝이나 트로트가 있다는 건 한국 시장을, 또 유로비트가 있다는 건 특정 서브컬처까지 고려했다는 뜻이죠. AI의 국적이나 취향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에요. 그렇군요. 특정 지역에 편중되지 않고 전 세계 음악을 재료로 삼겠다는 그런 야심이 보이네요. 바로 그겁니다. 근데 장르를 골랐다고 끝이 아닐 텐데요. 같은 재즈라도 다 느낌이 다르니까요. 무드 섹션을 보니까 여기서 그 디테일을 잡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프랭크 시나트라, 마일스 데이비스 같은 이름들이 보이는데 이거 특정 아티스트의 스타일을 지정할 수 있는 건가요? 네, 바로 그 점이 이 도구의 깊이를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그냥 재즈를 만들어줘라는 막연한 명령 대신에 마일스 데이비스 풍의 쿨 재즈 스타일로 트럼펫 솔로가 돋보이게 만들어줘처럼 훨씬 구체적인 요구가 가능해지는 겁니다. 와, AI와의 소통에서 모호함을 최대한 제거하고 사용자의 의도를 명확하게 전달하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럼 이제 속도를 정해야겠죠? 템포 메뉴는 간단해 보이는데 잠깐만요. 보컬 스타일은 정말 놀랍네요. 그렇죠. 남성 솔로, 여성 팝 보컬은 기본이고 허스키한, 청아한, 파워풀한처럼 보컬의 질감, 그러니까 톤까지 고를 수가 있어요. 네, 목소리라는 악기를 아주 세밀하게 튜닝하는 단계인 거죠. 그냥 노래 부르는 사람의 성별을 정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목소리 톤과 감성을 가졌으면 좋겠는지까지 사용자가 직접 디자인하는 거예요. 모든 요소를 사용자의 통제하에 두려는 집요함이 느껴지죠. 와, 이쯤 되니까 약간 무서워지는데요? 악기 리스트를 보니까 피아노, 기타는 물론이고 잠깐만요. 리스트에 백파이프랑 중국 악기인 얼후가 있다고요? 네, 있습니다. K-팝 장르에 백파이프를 넣어서 곡을 만들어달라고 하면 AI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진짜 궁금해지는데요? 이런 극단적인 조합도 소화가 가능할까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바로 그게 이 도구가 노리는 지점일 수 있어요. 아, 정말요? 네. 인간이라면 쉽게 상상하지 못할 조합 있잖아요. 예를 들어 트로트 반주에 DJ 스크래치를 넣는다거나 발라드에 팀파니를 쓰는 식의 실험을 마음껏 해볼 수 있게 문을 열어주는 거죠. 와, 창의성이라는 게 결국 익숙한 것들의 낯선 조합에서 터져나오기도 하니까요. AI는 편견이 없으니 사용자가 던져주는 어떤 황당한 조합이든 진지하게 구현해낼 겁니다. 이야, 정말 상상력의 한계를 시험하는 도구네요. 그런데 음악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은 이렇게 재료가 많아도 뭘 어떻게 조합해야 할지 좀 막막할 것 같아요. 특히 코드 진행 같은 건.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도 마련해 뒀습니다. 그래요? 진행 섹션을 보면요. C키나 D키 같은 조성을 선택하고 POP, 벨라드 같은 장르를 고르잖아요. 그러면 그 장르에서 가장 대중적으로 쓰이는 코드 진행을 추천해 줍니다. 아, 캐논 진행이나 머니 코드 같은 거요? 네, 바로 그거요. 복잡한 화성학 이론을 몰라도 곧바로 그럴듯한 음악의 뼈대를 만들 수 있도록 돕는 일종의 치트키인 셈이죠. 와, 정말 음악의 모든 요소를 부품처럼 갈아 끼울 수 있게 만들어놨네요. 심지어 보컬 아코스틱 믹서라는 별도 창도 있어요. 피치, 명료도, 존재감. 이건 거의 전문 음향 엔지니어가 믹싱할 때나 쓰는 용어들 아닌가요? 맞습니다. 이 도구는 대체 누굴 위한 거죠? 완전 초보자인가요? 아니면 전문가인가요? 바로 그 지점이 흥미로운 겁니다. 이 도구는 양쪽 모두를 겨냥하고 있어요. 둘 다요? 네, 초보자에게는 방금 말씀드린 코드 진행 추천 기능처럼 복잡한 이론을 건너뛸 수 있는 쉬운 길을 제공하고요. 전문가에게는 이 보컬 믹서처럼 아주 미세한 부분까지 직접 제어할 수 있는 깊이를 제공하는 거죠. 아, 말하자면 자동차로 비유했을 때 완전 자동 모드랑 수동 변속 모드를 모두 탑재한 셈입니다. 사용자의 수준에 맞춰서 도구의 복잡도를 조절할 수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음악의 모든 설계도를 완성하고 나면 이제 그 위에 이야기를 얹을 차례, 즉 가사를 써야겠네요. 그렇죠. 키워드 섹션에 heartbreak, nostalgia, hope 같은 감성 키워드들이 준비되어 있군요. 네, 곡의 주세와 분위기를 정하는 단계입니다. 하지만 진짜 핵심은 그 다음이죠. 그 다음이요? 사용자가 이 모든 음악적 재료를 어떻게 AI에게 전달해서 이 음악에 딱 맞는 가사를 얻어내느냐 하는 그 과정입니다. 가사 생성 과정으로 넘어가니까 작사 스타일을 선택하는 기능이 있네요. 김이나 밥 딜런 같은 이름이 보여요. 네. 이게 정말 그들의 문체나 주제의식을 흉내낼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비슷한 단어를 몇 개 쓰는 수준일까요? 이 기능의 한계는 어디까지라고 보세요? 현실적으로는 완벽한 모사라기보다는 해당 작사가가 자주 사용하는 어휘, 문장 구조, 주제의식 같은 패턴을 학습해서 그런 느낌이 나도록 생성하는 것에 가까울 겁니다. 아, 완벽하진 않아도 방향을 잡아주는 거군요. 그렇죠. 밥 딜런을 선택한다고 해서 갑자기 철학적인 가사가 뚝딱 나오는 건 아니겠지만 적어도 아이돌 댄스곡 같은 가사가 나올 확률은 줄여주겠죠. 중요한 건 AI에게 창작의 방향성을 제시해주는 하나의 강력한 가이드라인이 된다는 점입니다. 그렇군요. 방향성을 제시해준다. 그리고 마침내 AI 가사 생성기, 창을 여니까 와, 지금까지 우리가 얘기했던 모든 설정값들이 음악 컨텍스트라는 이름으로 창 상단에 빼곡하게 요약되어 있어요.
바로 그게 이 스튜디오 어시스턴트의 심장입니다. 심장이요? 네. 지금까지 사용자가 내린 모든 결정, 그러니까 송폼은 벌스 코러스 구조, 장르 K-팝, 무드는 스나키 퍼피 스타일, 템포 120 BPM, 악기는 808 드럼과 신시사이저 포함, 보컬은 파워풀한 여성톤 같은 수십 개의 정보가 하나의 프롬프트 묶음으로 AI에게 전달되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AI가 그냥 사랑 노래 가사 써줘라는 명령을 받는 게 아니라 자기가 가사를 써야 할 노래가 어떤 곡인지 완벽하게 이해하고 작업에 들어가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AI는 이 모든 맥락을 바탕으로 가사를 쓰기 때문에 파워풀한 여성 보컬이 120ppm의 K-팝 댄스곡에 어울리는 가사를 생성하게 되는 거죠. 그냥 좋은 가사가 아니라 이 음악을 위한 맞춤 가사를 만들어내는 거군요. 네. 이 스튜디오 어시스턴트의 본질은 결국 사용자의 머릿속에 있는 복잡한 아이디어를 AI가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번역해주는 최고의 통역사인 셈입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가사를 최종 확인하고 Send to Sono 버튼을 누르면 이 모든 설계도가 수노 AI 본체로 전송되면서 비로소 음악이 완성되는 거군요. 와, 정말 거대한 여정이었네요. 네, 오늘 우리가 살펴본 건 단순히 AI 음악 생성기가 아니라 AI 음악 생성 프롬프트 설계 도구라고 부르는 게 더 정확할 겁니다. 아, 프롬프트 설계 도구. 네. 사용자의 창의적인 의도를 단 하나도 놓치지 않고 AI에게 전달하려는 아주 집요한 노력이 엿보이는 프로젝트죠. 오늘 이 스노 스튜디오 어시스턴트의 설계도를 쭉 따라가 보니까 이 도구가 음악을 바라보는 방식이 명확하게 느껴지네요. 네, 그렇죠. 한쪽에는 사용자의 창의력을 자극하고 신뢰를 주는 세련된 관문, 즉 웹사이트가 있었고요. 그 문을 열고 들어가면 음악의 모든 요소를 레고 블록처럼 분해하고 조립할 수 있는 거대한 작업실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핵심은 결국 체계적인 제어입니다. 체계적인 제어. 네. AI의 예측 불가능성에 기댈 게 아니라 인간이 명확한 설계도를 그리고 AI는 그 설계도를 가장 완벽하게 구현하는 충실한 실행자 역할을 하는 거죠. 이건 AI 음악 생성의 막연함을 없애고 창작의 주도권을 다시 인간에게 가져다 준다는 점에서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AI에게 명령하는 게 아니라 AI라는 도구를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이 도구는 노래를 수많은 부품의 조합으로 보고 그 부품들을 체계적으로 조립하는 방식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AI가 인간보다 더 정교한 조립 기술을 갖춘 파트너가 될수록 음악 창작에서 가장 대체 불가능한 인간의 영역은 과연 무엇이 될까요? 아무도 생각지 못한 최초의 영감? 즉 어떤 부품들을 조합할지 결정하는 그 아이디어 자체일까요? 아니면 AI가 완벽하게 조립한 결과물에 마지막 감성 한 스푼을 더한 그 섬세한 마무리 작업일까요? 어쩌면 이 모든 선택지 너머에 메뉴판에는 결코 담을 수 없는 우리만의 이야기가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이번에는 수노나 우디오 같은 AI 음악 생성 도구, 특히 수노 AI 스튜디오 어시스턴트라는 보조 프로그램을 써서요. 사용자가 원하는 곡을 만드는 고급 프롬프팅 기법과 워크플로우를 다룬 자료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 이 자료 저도 딱 봤을 때 느낀 게 와, 정보가 정말 엄청나다는 거였어요. 그렇죠. 네, 뭐 레딧의 숨겨진 꿀팁부터 해서 이건 진짜 고급 사용자들만 알겠다 싶은 그런 메타 태그 목록까지 딱 보면 아, 이거 AI 음악 제작에 정말 진심인 분이 모았구나 하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맞아요. 정보의 깊이나 질, 이런 면에서는 뭐 의심할 여지가 전혀 없죠. 네네. 이것만 있으면 웬만한 건 다 해결되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근데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이 귀한 정보들이 마치 잘 닦인 구슬들처럼 그냥 흩어져 있다는 인상. 아, 구슬이요? 네, 하나하나는 분명히 빛나는데 이걸 사용자가 직접 꿰어야 멋진 목걸이가 되는 뭐랄까 그런 상황인 거죠. 와, 비유가 정말 정확하네요. 바로 그 지점인 것 같아요. 여기서 첫 번째 논의를 시작해 볼 수 있겠는데요. 흩어져 있는 정보들을 하나의 완성된 이야기로 엮어줄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하나의 내러티브로요. 지금 자료는 각 정보들이 너무 독립적으로 존재하니까 특히 AI 음악 제작을 처음 시작하는 사람 입장에서는요. 어디서부터 뭘 봐야 할지 막막하게 느껴질 수 있거든요. 그렇죠.
최고급 식재료가 주방에 가득 쌓여 있는데 정작 레시피가 없어서 뭘 만들어야 할지 모르는 요리사 같은 심정이겠네요. 바로 그거죠. 재료는 완벽한데 요리 과정에 대한 안내가 부족한 거예요. 이런 파편화된 정보의 가장 큰 약점이 뭐냐면 사용자의 학습 의욕을 꺾을 수 있다는 점이에요. 아, 정보의 홍수 속에서 길을 잃어버리는 거군요. 네. 그러다 보면 이건 너무 어렵다 하고 금방 포기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제안하고 싶은 첫 번째 아이디어는 바로 사용자 여정, 즉 유저 전의를 설계하는 겁니다. 사용자 여정이요? 네. 사용자가 이 자료를 처음 딱 펼쳤을 때부터 나중에 전문가 수준의 팁을 활용하게 되기까지 명확한 학습 경로를 그려주는 거죠. 일종의 이정표를 세워서 차근차근 따라오게 만드는 거예요. 사용자 여정이라는 프레임워크, 아주 좋은데요? 그럼 그 여정의 첫걸음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면 좋을까요? 사용자가 가장 먼저 궁금해할 만한 것부터 시작해야죠. 어떤 걸까요? 그래서 나한테 맞는 도구는 대체 뭐야? 이 질문이요. 그러니까 자료의 맨 앞에는 수노 대 우디오 비교 분석을 배치하는 거예요. 아, 큰 그림부터 먼저 보여주는 거군요. 네. 각 플랫폼의 철학은 어떻게 다른지, 어떤 강점과 약점이 있는지, 이걸 먼저 보여주면 사용자는 자신의 음악적 목표에 어떤 도구가 더 적합할지 스스로 판단할 기준을 갖게 되는 거죠. 오, 시작부터 든든한 가이드를 얻는 느낌이겠네요. 그럼 그 다음 단계는요? 도구를 선택한 사용자가 마주할 첫 번째 난관을 해결해 주는 건가요? 바로 그거죠. 특히 수노를 선택한 사용자들이 제일 답답해하는 게 뭘까요? 아무래도 분명히 벌스랑 코러스를 넣었는데 왜 내 맘대로 안 나오지? 하는 그 제어의 어려움 아닐까요? 맞아요. 바로 그 지점에서 수노 AI 스튜디오 어시스턴트를 딱 등장시키는 겁니다. 여러분의 그 답답함을 해결해줄 솔루션입니다. 하고요. 아, 그냥 이런 도구가 있다가 아니라 사용자가 겪는 가장 큰 고통을 정면으로 해결해주는 해결사로 소개하는 거군요. 그렇죠. 훨씬 더 와닿죠. 와, 이건 단순히 기능을 소개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네요. 사용자의 문제에 깊이 공감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방식이라 훨씬 더 설득력이 있겠어요. 그렇게 되면 여정의 마지막 단계는 자연스럽게 심화학습으로 이어지겠죠. 네네. 기본기를 다지고 가장 큰 문제까지 해결했으니까 이제 디테일을 다듬을 차례잖아요. 자료에 포함된 구조 프롬프팅 심층 가이드나 음악 장르별 메타 태그 활용법 같은 고급 정보들을 이 마지막 단계에 배치하는 겁니다. 이제 기본은 됐으니 이걸로 자신만의 사운드를 조각해보세요. 이런 느낌으로요? 네, 맞습니다. 이 도구를 120% 활용해 보세요. 라는 메시지와 함께요. 이렇게 단계적으로 구성하면 사용자는 정보에 압도당하지 않고 자기 수준에 맞춰서 자연스럽게 지식을 확장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거죠. 하나의 체계적인 커리큘럼처럼요. 정리가 되네요. 흩어져 있던 정보 조각들을 도구 선택, 문제 해결, 심화 학습이라는 사용자 여정의 흐름에 맞춰 재배치하는 것. 이것만으로도 자료의 가치가 완전히 달라질 것 같습니다. 사용자를 길 잃게 만드는 정보의 더미가 아니라 친절한 안내자가 되는 거니까요. 자, 그럼 이제 사용자가 길을 잃지 않도록 멋진 지도를 만들어줬다고 쳐요. 네. 근데 지도가 너무 딱딱하고 기술적인 용어로만 가득하면 여행이 재미없잖아요. 여기서 두 번째 논의로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능 나열을 넘어서 어떻게 하면 사용자의 창의력을 자극하는 영감을 줄 수 있을까 하는 문제입니다. 아, 그 부분 저도 정말 공감했어요. 수노 AI 스튜디오 어시스턴트 설명 부분을 보면 64개의 그리드, 48개의 페르소나 슬롯, 보컬 믹서 이런 강력한 기능들이 정말 상세하게 나열되어 있잖아요. 네, 스펙은 화려하죠. 근데 이걸 읽는 사용자는 와, 기능 많다 에서 생각이 멈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로 뭘 할 수 있는데?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부족하죠. 딱 그거예요. 마치 최신용 카메라를 샀는데 사용 설명서에 조리개값 f1.4, 셔터 스피드 8000분의 1초 이런 스펙만 잔뜩 적혀 있는 것과 같아요. 그렇죠. 그 스펙으로 어떻게 해야 밤하늘의 별을 찍는지, 어떻게 해야 역동적인 스포츠 사진을 찍을 수 있는지는 안 알려주는 거죠. 사용자는 도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아는 것에서 그치면 안 되고 자신의 아이디어를 실현하기 위해 어떻게 써야 하는지를 알아야 하거든요. 그렇다면 이 기술 사양 설명서를
창의적인 사진 촬영 가이드북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핵심은 관점의 전환입니다. 기능 중심의 설명에서 창작 목표 중심의 설명으로 바꾸는 거예요. 창작 목표 중심이요? 네, 사용자가 이 도구를 단순한 기술적 수단이 아니라 자신의 음악적 비전을 실현해주는 창의적 파트너로 느끼게 만들어야 합니다. 창작 목표 중심의 설명이라 예를 들어 주실 수 있나요? 지금은 1단계 송폼 선택, 2단계 템포 조절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걸 이렇게 바꿔보는 거죠. 목표 1. 노래의 감정선 설계하기. 오, 제목부터 확 다른데요? 그렇죠. 기능이 아니라 사용자가 이루고 싶은 창작 의도를 먼저 제시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송폼, 템포, 무드, 보컬 톤 같은 기능들을 어떻게 조합해서 사용하는지 구체적인 시나리오로 보여주는 거예요. 아, 기능들을 개별적으로 설명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목표 아래에 유기적으로 엮어서 설명하는 방식이군요. 훨씬 흥미롭게 들리네요. 그럼요. 예를 들어 이런 시나리오를 제시하는 겁니다. 혹시 아델의 발라드처럼 조용한 독백으로 시작해서 감정이 폭발하는 후렴으로 이어지는 곡을 만들고 싶으신가요? 네네. 좋습니다. 그럼 먼저 감정의 서사를 설계해 봅시다. 송폼에서 벌스, 프리코러스, 코러스 구조를 선택해서 감정이 점차 고조되는 뼈대를 만드세요. 템포는 70bpm 정도로 느리게 설정해서 차분한 분위기를 연출하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보컬 톤은 이모셔널과 소프트 태그를 조합해서 속삭이듯 섬세한 감정을 표현해 보세요. 와, 그냥 버튼 설명이 아니라 한편의 작곡 레슨을 듣는 것 같네요. 이 버튼은 이걸 하는 겁니다가 아니라 이런 감정을 표현하고 싶다면 이 버튼들을 이렇게 조합해 보세요 라고 말해주는 거니까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대조적인 예시를 보여주면 효과가 극대화될 거예요. 아, 반대되는 예시요? 네. 반대로 그린데이처럼 2분 안에 모든 에너지를 폭발시키는 펑크록을 만들고 싶다면 어떨까요? 목표는 날것의 에너지 분출입니다. 흥미로운데요? 송폼은 단순하게 벌스, 코러스, 퍼스로 가고 템포는 180bpm 이상으로 올려서 심장이 뛰게 만드세요. 스타일 프롬프트에는 Distorted Power Chords, Driving Bassline, Shouted Angry Vocals 같은 키워드를 넣어서 거친 질감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와, 이렇게 두 가지 예시만 봐도 사용자는 이 기능들을 조합해서 내 상상력을 구현할 수 있구나 하고 바로 깨닫게 되겠네요. 도구를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질 것 같아요. 그렇죠. 단순한 기능의 합이 아니라 창의적인 결과물을 만드는 레고 블록처럼 느껴지겠죠. 바로 그겁니다. 사용자가 기능의 노예가 아니라 기능의 주인이 되게 만들어주는 것. 그게 바로 창의적 워크플로우 제시의 핵심이에요. 좋습니다. 이제 사용자에게 명확한 학습 경로와 창의적 영감까지 줬어요. 그런데 여전히 한 가지 함정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어떤 거죠? 바로 커뮤니티에서 얻는 정보들의 신뢰성 문제요. 레딧 같은 곳의 정보는 정말 유용하지만 때로는 서로 충돌하거나 검증되지 않은 내용이 많아서 사용자를 혼란에 빠뜨리기도 하거든요. 이게 세 번째 논의 주제입니다. 아, 정말 중요한 지점이죠. 자료에도 여러 레딧 게시물에서 가져온 팁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게 양날의 검이 될 수 있어요. 맞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글에서는 구조 프롬프팅이 노래의 뼈대를 잡는 가장 핵심적인 기술이다라고 강조하는데 바로 그 글의 댓글에서는 어차피 AI가 80%는 무시하던데요. 이런 회의적인 반응이 달려있기도 하거든요. 소설처럼 자세하게 묘사해라 라는 팁이 공존하기도 하고요. 초보 사용자 입장에서는 뭘 믿고 따라야 할지 정말 헷갈릴 수밖에 없죠. 결국 이것저것 시도해보다가 귀중한 크레딧만 낭비하고 이거 제대로 되는 거 맞아? 하는 불신만 쌓일 수 있습니다. 이런 정보의 혼란을 정리해주지 않으면 앞에서 아무리 좋은 길을 안내하고 영감을 주어도 소용이 없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다양한 팁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사용자에게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모든 팁을 하나하나 검증해서 옥석을 가려내는 건 현실적으로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안하는 것이 컨트롤의 계층이라는 프레임워크를 도입하는 겁니다. 컨트롤의 계층이요? 네, 모든 팁을 동등한 수준으로 놓는 게 아니라 신뢰도와 영향력에 따라서 등급을 나누는 거죠.
어떤 방법이 가장 기본적이고 확실한 필수 기술인지, 어떤 방법이 좀 더 실험적이고 부가적인 고급 기술인지를 명확히 구분해 주는 겁니다. 컨트롤의 계층이라. 흥미로운 개념이네요. 사용자가 상황에 맞게 적절한 기술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돕는 일종의 나침판 같은 거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3단계의 계층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레벨 1, 노래의 뼈대 세우기. 이건 필수,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 아, 가장 기본이 되는 거군요. 벌스, 코러스, 브리지 같은 기본 구조 태그를 직접 입력하는 것은 노래의 골격을 만드는 가장 확실하고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이것부터 마스터하세요 라고 명확하게 알려주는 거죠. 아, 일단 이것만은 무조건 믿고 따라도 된다는 안정감을 주는 거군요. 그럼 레벨 2는 그 뼈대 위에 살을 붙이는 단계가 되겠네요. 정확합니다. 레벨 2, 음악적 색채와 질감 더하기. 이건 상당히 효과적인 방법이고요. 이 단계에서는 스타일 프롬프트를 활용하는 방법을 안내하는 거죠. 네. 이제 뼈대가 완성되었으니 각 섹션의 분위기를 연출해 봅시다. 스타일 프롬프트 창에 폭발적인 기타 중심의 코러스, 나, 쓸쓸한 피아노 인트로처럼 묘사적인 설명을 추가해서 각 섹션의 분위기와 질감을 조절하세요. 이건 뼈대 위에 살을 붙여 음악을 풍성하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레벨 1이 건축의 골조공사라면 레벨 2는 인테리어 디자인 같은 느낌이네요. 여기까지도 비교적 예측 가능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들이겠군요.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 단계가 바로 사용자들이 가장 헷갈려하는 실험적인 영역입니다. 레벨 3, 사운드 세밀하게 조각하기, 즉 고급 제어 및 실험이죠. 아, 이 단계에서는 이 방법은 항상 의도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라는 일종의 경고와 함께 고급 팁을 제공하는 겁니다. 기대치를 관리해 주는 거군요. 예를 들면 어떤 팁들이 여기에 해당할까요? 가사 안에서 코러스 언세미 코러스, 스택트 하모니즈와 같이 여러 메타 태그를 파이프로 연결해서 조합하는 것 같은 기술들이죠. 네. 이걸 소개하면서 이런 고급 기술은 레벨 1과 2의 방법으로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 시도해 볼 수 있는 전문가용 팁입니다. AI가 때로는 의도와 다르게 해석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원하는 사운드를 얻기 위한 실험으로 접근하세요 라고 안내하는 겁니다. 와, 이 프레임워크 정말 좋네요. 똑같은 정보를 제공하더라도 어떤 맥락과 가이드라인을 함께 주느냐에 따라 사용자 경험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군요. 그렇죠. 혼란스러운 조언의 나열이 아니라 기본기 응용 심화 실험으로 이어지는 명확한 로드맵이 되네요. 사용자는 자신의 목표와 숙련도에 맞춰서 어떤 기술을 언제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 되고요. 이 계층 구조는 단순히 혼란을 줄이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사용자에게 실패에 대한 안정감을 줍니다. 실패에 대한 안정감이요? 네. 레벨 3의 실험이 잘 안 되더라도 괜찮아. 나에겐 언제든 돌아갈 수 있는 레벨 1이라는 확실한 기반이 있어 라고 생각하게 만들죠. 이런 심리적 안정감이 사용자가 좌절하지 않고 계속해서 창의적인 시도를 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오늘 논의를 한번 정리해 볼까요? 이 자료는 AI 음악 제작에 대한 방대하고 깊이 있는 정보를 담은 정말 훌륭한 원석과 같습니다. 저희는 오늘 이 원석을 모든 사용자가 탐낼 만한 보석으로 가공하기 위한 3가지 방향을 이야기해봤습니다. 네. 첫째, 파편화된 정보들을 사용자 여정이라는 하나의 큰 이야기로 엮어서 초보자도 길을 잃지 않고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는 체계적인 학습 경로를 제공하는 것이었습니다. 단순한 정보의 집합이 아니라 잘 설계된 커리큘럼으로 만드는 거죠. 둘째, 딱딱한 기능 나열에서 벗어나 창작 목표 중심의 구체적인 시나리오와 생생한 예시를 통해 사용자의 창의력을 실질적으로 자극하는 것이었습니다. 도구를 기술 설명서가 아닌 영감을 주는 창의적 파트너로 포지셔닝하는 작업이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커뮤니티에서 나온 수많은 팁들을 컨트롤의 계층이라는 명확한 프레임워크로 정리해서요. 사용자의 혼란을 줄이고 신뢰할 수 있는 가이드를 제공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것을 믿고 어떤 것을 실험해야 할지 명확한 기준을 세워주는 거고요. 이 3가지 제안이 자료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제안드린 내용들을 바탕으로 자료를 개선하신 후에 다시 한번 저희에게 보내주시면 분명 더 깊이 있는 논의를 이어갈 수 있을 겁니다. 그때를 기대하고 있겠습니다.